안녕하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성장의 과정과 결과가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동기부여는 어디에 해야 좀 더 효과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심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를 구경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는 저 선수들은 지금 결승점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을까? 아니면 한계에 다다른 체력으로 내딛는 한 발 한 발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을까? 흔히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중하라고 하지요. 경영학에서도 프로세스가 물론 중요하나 결과물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평가에 있어서도 과정도 보지만 결과가 우선인 게 사실이잖아요. 성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시카고 대학의 에일럿 피시바흐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최진희 교수는 여기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학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103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운동을 통해 달성해낼 목표,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통하여 10kg을 감량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운동을 하는 동안 그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지요. 다른 B그룹에는 운동하는 과정을 묘사, 예를 들면 나는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다음에 러닝머신을 뛰고 근육 운동을 한다를 제시하고 운동하는 동안 그 과정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각 그룹에게 운동 시작 전 얼마 동안 운동할 것인가를 물었고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목표에 집중하도록 한 A그룹의 학생들이 과정에 집중하도록 한 B그룹보다 8분 정도 더 오래 운동할 것이라 대답했어요.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실제로 운동한 시간은 A그룹이 B그룹보다 10분이 적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면 처음에는 목표로부터 자극을 받고 몰입하는 것 같지만 동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여 결국 목표 달성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정에 집중하도록 하면 시작은 약하지만 일단 시작된 이후에는 목표 달성의 과정을 지속하는 힘이 더 오래 지속되고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후속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지요. 연구 결과를 마라톤 경기에 대입해 본다면 마라톤 경기 역시 시작하기 전에는 완주했을 때의 모습, 즉 결과나 목표가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일단 뛰고 있는 마라토너에게 완주했을 때 너의 모습을 상상하고 집중하라는 결과 중심의 동기부여는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너의 뛰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성장의 프로그램을 완주해내는 데는 어떨까요? 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도 지금의 과정을 하나하나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무명의 작곡가로 시작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군 H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지금 모습은 그때마다 하는 일에 충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지요. 뭐가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큰 청사진보다는 현재 주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성장에 있어 동기부여를 초점으로 좀 더 살펴보죠. 연습 과정에서 동기부여 상태는 일반적으로 U자 형태의 곡선을 이룹니다. 처음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는 목표라는 자극으로 인하여 동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기는 하락하게 되죠. 그러다 중간쯤에서 저점을 찍은 후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면 동기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훈련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 즉 동기가 낮은 상태에서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목표까지의 거리를 가능하다면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목표를 쪼개고 달성 기한을 너무 길지 않게 할 것이죠. 다음으로는 동기를 부여하는 지점인데요. 목표 달성이라는 어떤 결과는 사람들에게 외적 보상처럼 인식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보상은 내적 동기를 약화할 수 있는데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 중간에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목표 달성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정에 집중하여 스스로 의미를 찾고 경험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것은 내적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힘이 되고 목표 달성에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충분히 다른 상황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단기적 연습 목표나 장기적 성장 목표가 결과만으로 평가됨으로써 동기부여가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개인과 조직 모두에서 말입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이 훌륭한 동기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중간에 적절하게 동기를 끌어올려주는 방식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우리 선조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간식 시간을 가졌죠. 이는 일종의 과정관리, 중간 동기부여인 셈입니다.
이렇게 연습 과정에서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죠. 바람직한 어떤 행동마다 계속 보상하는 경우와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그 행동을 강화할까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경우지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기 게임을 하면 계속 잃을 수도 있고, 계속 딸 수도 있으며, 몇 번 잃다가 한 번 딴 다음 다시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예측 불가능이 내기 게임에 빠져들게 만들지요.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속 강화보다는 보상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 강화가 더욱 동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나쁜 애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말 것 같은데 다음날 보면 다시 그를 좋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나쁜 애인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죠. 어쩌다 한번 해주는 감동적인 이벤트, 선물, 다정한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대해주는 애인보다는 가끔 잘해주는 애인이 더 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연속적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연속 강화는 부분 강화에 비해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동기부여할 때는 구조적으로 무엇을 연속적으로 설계해 놓기보다는 비연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비구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일입니다. 결국 동기부여를 잘 설계하면 집중력을 높입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몰입 상태가 되죠. 몰입 상태에서는 뇌의 능력이 100% 발휘되어 아이디어가 쏟아지며 생산성이 높아지죠. 탁월한 발견이나 발명, 문제 해결은 몰입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다른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은 수많은 연습을 하지요. 그냥 하는 연습이 아니라 생각하며 피드백을 받고 교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의 사이클이 몰입 상태를 가는 데에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동기부여의 작동이 관여합니다. 그냥 하는 연습은 지루한 연습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의도적 연습을 통해 몰입의 상태로 진입하면 시간의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쌓이는 피로감을 어떻게 해결하여 시간의 축적이 가능할까? 그에 대한 해답도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쌓이는 피로 물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의도적 연습, 집중, 몰입을 통해서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과를 바라보며 과정의 축적을 충분히 해나갑니다. 거기에 동기부여라는 성장 비타민을 잘 처방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도적 연습을 하며 땀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JSHRTV였습니다.